네, 안녕하세요. 지니플러스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주인 TSE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및 재무제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린이 시절에 이 회사는 무슨 회사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뭐 하는 회사라는 거야?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한 영상이며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TSE는 2021년 11월 3일 기준으로 58,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었으며 거래량은 18만 정도 되는 회사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6,400억 정도고 52주 최고가는 8만 500원,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0.43%인 회사입니다. 코스닥에는 반도체로 상장이 되어 있으며 섹터는 반도체 장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주는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및 OLED의 검사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웨이퍼 상태를 테스트하기 위한 브로드카드와 후공정 최종 단계에서 검사를 위해서 테스트 인터페이스 플러드, 노드 플러드, 테스트 토ken 등을 취급을 하고 있고, OLED, LED 같은 경우는 검사 장비는 디스플레이 산업에 속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해당 회사 같은 경우는 위에 설명한 것처럼 전공정에서 완료된 반도체의 동작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프로드 카드,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의 최종 검사 단계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인터페이스 보드, 그리고 반도체 IC 테스트 소켓 등의 반도체 검사 장비와 OLED, LED 검사 장비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핵심 기술 및 적용 제품에서 핵심 기술을 한번 살펴볼 건데 한번 가볍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 경쟁력 및 연구개발 역량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볍게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부부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브 카드, 인터페이스 보드, 테스트 소켓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OLED 검사 장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같이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TSE의 주요 매출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목은 프로브 카드, 인터페이스 보드, OLED 검사 장비가 있고요. 주요 매출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 디스플레이어, 이렇게 국내 회사 중에도 대기업이 많고 해외 회사 중에서도 큰 기업이 많으니까 같이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TSE의 반기 보고서 매출 실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OLED 검사 장비가 10%를 차지하고 나머지 반도체 검사 장비들이 90% 정도의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기 보고서 매출 실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치이고요. 일단은 합계를 보시게 되면은 19년도와 21년도가 벌써 비슷하네요. 그리고 20년도랑 19년도랑 차이가 많이 나긴 하였으나 이제 21년도와 19년도 아니 20년도는 한번 보면 될 것 같긴 한데 21년도가 조금 더 높을 것 같네요. 일단은 OLED 검사 장비는 좀 줄고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 반도체가 주요 매출처이니까 반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브 카드 같은 경우는 내수보다 수출 비율이 높고요. 그리고 19년도보다는 이미 21년도 반기 매출액이 더 높네요. 아무래도 해당 회사 같은 경우는 프로드 카드가 메인 수출처인 것 같습니다.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보드랑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제공하는 재무제표를 우선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19년도에서 20년도로 많이 증가를 하였으나 20년도에서 21년도는 증가는 하였으나 그렇게 소폭 상승하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맞춰서 영업이익도 같이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부채보다 자본 비율이 훨씬 더 높은 회사고요. 현금 흐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양호해 보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해당 회사 같은 경우는 21년부터 그런 그림을 보이는 회사인 것 같네요. 반기보고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부채와 자본을 먼저 보도록 할 건데, 부채보다 자본이 훨씬 더 많다. 한 4배 정도 많은 것 같죠? 그 정도 많은 회사고, 그리고 유동자산과 미유동자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동자산 같은 경우는 재고자산을 볼 건데,
작년과 올해 재고 자산이 비슷하죠. 항상 적정 재고의 자산의 비율이 350억 정도, 60억 정도 되는 회사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동자산은 미유동 자산과 비율이 비슷한 회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당 회사도 비유동 자산 중에는 유형 자산이 상당히 높은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동 부채보다는 비유동 부채가 높은 회사고요. 그리고 유동 부채보다 유동 자산이 높은 회사니 뭐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본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이익잉여금도 계속 늘고 있는 것 같고 자본 총계도 계속 늘고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매출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매출액량이 높죠. 그리고 매출 총이익도 더 높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더 높고,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더 높은 회사네요. 더 높긴 높으나 그렇게 많이 높은 것 같진 않고, 소폭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SE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흑자로 보여지고요. 나머지는 딱히 볼만한 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인데 어떤 거를 투자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투자는 역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투자를 많이 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보도록 할 건데 반기로 봤을 때는 아직 플러스네요. 플러스인 이유를 보면은 차입금의 증가, 이것 때문인 것 같고, 그리고 차입금도 상환을 해줬고 배당금도 지급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영업 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돈을 잘 버는 회사면 좋겠죠. 그래서 플러스, 투자 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회사가 더 좋은 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고, 재무 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도 뭐 빚 같은 거를 많이 갚으면은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상환을 많이 했다, 뭐 이런 경우면은 마이너스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해당 회사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적어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거는 경우에 따라 다른 것처럼 보여지네요. TSE 재무제표를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된 거고요. 우선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PS 같은 경우는 우상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PER 같은 경우도 잘 떨어지고 있고 PBR 같은 경우도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수치가 괜찮은 것 같고요. 21년도와 22년도는 비슷하나 20이 넘어가면은 전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EV/EBITDA 같은 경우도 수치는 잘 떨어지고 있고 부채 비율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참고용입니다.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개인 투자 공부하면서 내용 정리된 거를 공유 드리는 거니까 투자하실 때 편안하게 간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기업 분석 요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려하여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